은행으로 가고 있다. 왜요? 은행으로 가고 있다. 빚을 네. 땡기러 가고 있다. 삼성전자를 살 만큼 매력이 있는가?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투자 아이디어는 네. 안녕하세요, 공윤우입니다. 오늘부터는 투자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보험 산업에 대한 트렌드, 보험 상품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투자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종원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뱅크샐러드라는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레인리스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는 증권사 영업직원 출신이었습니다. 네, 고객에게 주식도 판매하고 뭐 펀드도 판매하는 걸 하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이제 본사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삼성 자산운용이죠. 거기에서 두 번째 직장을 가지게 됐었고, 네. 자산운용 뭐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력을 보면 이제 학교는 뭐 연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학교 잘 나왔습니다. 국민은행과 네. 또 동부증권이었나요? 네, 동부증권을 거쳐서 삼성 자산운용.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금융회사부터 최근 어떤 IT와 금융이 결합되는 회사까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옮긴 것도 그런 어떤 커리어에 대한 어떤 이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디지털의 선두에 서 있는 거는 뭐 뱅크샐러드, 토스 이런 데일 거고, 제 자체가 좀 피가 끓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뭐 제도권에 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좀 성장의 기울기가 가파른 그런 핀테크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셨네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그 주제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어떤 그 금융가의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는 그 동학개미운동, 그리고 삼성전자 요 두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지 않다. 그렇죠. 동학이라는 게 실패했던 혁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던 거죠. 네. 저는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의 약간 우월감의 표시가 아닐까. 개미가 해봐야지 뭐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서 별로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단어는 아닌데.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사실은 개미는 늘 실패했었고, 그렇죠. 외인이나 기관들이 사실은 승리하는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쨌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어원이 떨어지는 주가들, 뭐 특히나 삼성전자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떨어지는 주가를 개미들이 받쳐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대충 스크리닝을 해보면은 우리 신천지에서 나왔던 코로나 31번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2월 17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들이 많이 크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연초에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1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62,800원 정도 기록을 했던 걸로 그렇게 장중 최고가죠. 장중 최고가 62,800원 정도 기록을 했다가 31번 환자 터진 다음에 쭉쭉 흘러내려서 3월 19일에는 장중에는 42,000원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떨어진 폭이 좀 많이 적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랬느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개미들이 많이 매집을 했다 볼 수 있고, 사실은 맞습니다. 더 떨어졌을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미의 그 매집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한 대충 이제 체감했을 때 30% 정도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삼성전자 6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 하면 뭐 3만 얼마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안 가고 42,000원대에서 적당히 방어를 했다. 뭐 얼마나 사셨는지를 보니까 3개월간 개인들이 1억 5천만 주 정도 매집을 한 걸로 보이고요. 순매수로 봤을 때. 반면에 외국인들이 1억 4천만 주 정도 매도를 했던 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이제
뭐 하락세였다가 네.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의 기미가 있는 이 시점에서라도 삼성전자는 살 만큼 매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그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에 이게 비정상적으로 내려갔던 거는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대통령께서도 쓰셨던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무튼 비정상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삼성전자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과폭락은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지금 현재가 비정상인 것인가.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업의 주가를 형성을 하는 거는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업의 미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현재 실적보다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면은 반대의 케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2020년에 1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놨어요. 그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는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았었던 시기인 거고요. 근데 뭐 코로나 영향이 좀 뭐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 얽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긴 한데, 뭐 환율 등 해가지고 영업 실적은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온 상황. 그런데 이제 2분기는 결국에는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량도 뭐 줄어들었고, 생산도 차질이 발생했고, 사실 글로벌이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면은 삼성전자의 미래 이익이 좋아질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미래 이익은 어떤 방식으로 좋아질 거냐? 뭐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뭐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뭐 그런 거와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의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 그럼 전기차에 들어갈 전자장비라든지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듣고 보니까 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금융사들의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는 그 성향 자체가 이게 결국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살 만큼 여전히 매력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께서 지셔야 한다는 그렇죠. 뭐 설마 저희 방송 보고 사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뭐 어떤 특정 국가의 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뭐 자본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갈 거라는 거는 우상향한다. 그렇죠. 결국은 경제는 발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주식은 맞습니다. 계속 간다. 그렇죠. 미국 시장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과거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리먼 사태, 그때는 굉장히 뭐 한 50%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13개월 정도 후에는 회복이 결국 맞습니다. 결국 회복은 됐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그럴 때도 뭐 마찬가지였듯이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도 결국에는 외부 충격인 것이고, 외부 충격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상화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한국 시장에다 대입을 해보면 코스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떨어졌던 것들이 실제로 4월 17일 기준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결국 살만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코스피는 괜찮다, 삼성전자도 괜찮다.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전략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대신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많이 안 하시던 분들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뭐 대출이 늘었다, 뭐 신용 거래가 많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은 사실은 부정적인 면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한 3번 정도 삼성전자 사야 되느냐 이런 카톡을 받습니다. 많이 받으시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다 초보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러진 않으십니다만 일부 고객들이 나 은행으로 가고 있다. 은행으로 가고 있다. 빚을 땡기러 가고 있다. 그런 거는 정말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원칙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 하나는 대출을 땡겨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장기적으로 이게 주식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지수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는 돈을 투자해놓고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대출은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삼성전자를 지금 뭐 1월 1일에 샀다. 그리고 근데 대출의 만기가 내년 1월 1일이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때까지 못 올라오게 되면은
팔 수가 큰일 나는 없는 거죠. 상황인 네, 거죠. 쇼크가 오는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대출은 네. 무조건 지양하셔라. 네, 네. 스탁론, 뭐 카드론 이런 거 꼭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는 거고. 이번 원칙은 이게 삼성전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가 버려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뭉태기로 한 번에 때려 넣기 시작하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렇죠. 우리는 또 그걸 좋아하죠. 그렇죠. 예, 예. 1억 천금. 묶고 더블로 가 이런 거 좋아하죠. 묶고 더블로 가? 이런 거. 예.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기계적인 트레이딩은 하셨으면 좋겠다. 기계적인 트레이딩. 최소한 여유 자금을 한 5개로 쪼개서 5분의 1로 쪼개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키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가 내가 지금 보는 주가보다 일단 5분의 1 지금 사고 네네. 10%나 5% 떨어지면 때 또 들어간다. 2차 선발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쉬운 어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왔다 해서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최소한 200만 원 그렇죠. 아니면 100만 원 요 정도 단위로 이제 러프하게 얘기해서 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0주씩 산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속칭 이제 물타기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물타기 전략의 단점은 있어요. 네. 안 떨어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떨어지면 못 사죠. 이제 못 수익이 들어가는 안 거죠. 난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대출을 땡기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해라. 요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과욕을 좀 내려놓으셔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두 가지만 좀 지키는 건 꼭 진짜 제가 봐도 공감이 100배 가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대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 전혀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들어오니까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을 산다는 건 사실 좀 두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등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또 추천해드릴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보 주식 투자자들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잃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것이고, 잃지 않을까라는 게 그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내려가면 가슴이 아프고 네. 올라가도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이 제일 적은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런 상품 뭐가 있느냐? ETF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코스피 200과 관련된 ETF가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똑같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의 흐름과 수익률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거의 가장 큰 포지션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사는 효과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한 30%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효과도 생기는 것이고,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시라면은 좀 변동성이 적은 투자 경험하시면서 나중에 개별 종목을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산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기억하시라. 첫 번째는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 대출해서 투자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한 방에 들어가지 말자. 몰빵하지 말자. 나눠서 좀 들어가자. 세 번째는 ETF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투자자들, 고객들 많이 뵈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이런 장에서 1억 천금의 기회가 너무 보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들어가면 먹을 것 같죠. 들어가고 싶고 그런 거를 보는데 항상 다치는 분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결국에는 과욕이 불러오는 그런 결과물들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 돈 100만 원 저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저축금액 과욕으로 참사를 불러일으키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분산 투자, 대출하지 마라 이런 원칙 지키시면서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투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